실업률이 4.2면 7월달 그 실업률 발표했던 게 4.3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건데 왜 떨어졌을까? 시장은? 월가도 이상해. 왜 떨어졌을까? 자, 미국의 8월달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 하회 실업률은 4.2. 저번 시간에 YCK님이 그 대답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랑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실시간 방송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상치 실업률 4.2% 나올 거 예상을 했죠? 한번 여쭤볼게요. 실업률이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아니 비슷하게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죠? 자, 저번 방송에서 실업률 4.2 예상대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비슷하게 나와도 시장은 횡보 및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YCK님이 그때 그러셨잖아. 비슷하게 나오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는데 하락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던가 4.2, 뭐 4.3 나오면 횡보, 5할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볼게요. 실업률이 4.2면 7월달 그 실업률 발표했던 게 4.3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건데 왜 떨어졌을까? 시장은? 월가도 이상해. 왜 떨어졌을까? 그렇게 미국 고용지표 얘기만 달달 볶았으면서 왜 그랬을까? 자, 8월달 비농업 일자리 지표를 봤더니 일단은 비농업 고용지표가 14만 2천 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근데 이게 낮게 나오던가 높게 나오던가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크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바라보는 건 뭐냐면 실업률이야. 실업률. 장단기 금리 역전, 그것도 영향 줬죠. 자, 시장이 왜 빠진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4.2%, 실업률이 4.2면은 저번 달 대비 좋게 나왔죠. 0.1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부 데이터를 좀 봤더니 안 좋았던 지표가 뭐였냐면은 지난 두 달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8만 6천 건이. 쉽게 말해서 7월달, 6월달 그 고용 수치가 하향으로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6월달 수정치가 17만 9천 개가 얼마나 빠졌냐면 11만 8천 개. 그리고 7월 달에 11만 4천 개였던 고용자 수가 8만 9천 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야, 실업률은 4.2로 좋게 나왔는데 6월 달, 7월 달에 하향 조정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고용 시장이 보기보다 더 안 좋았다는 뜻이네.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실업률이 4.2 떨어져도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실업률이 4.2가 나오긴 했지만 반올림을 하면은 7월달 지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봤을 때 7월달에 허리케인이 있었죠. 허리케인 때문에 임시직들이 해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고용시장은 진짜 둔화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뭐 경기 침체를 논할 정도로 가파르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안 좋은 지표도 있었지만 좀 좋은 지표도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실직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 계절적 영향 때문에 그 반 정도, 실직자의 절반 정도가 8월 달에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시나 임시적으로 해고된 분들, 그 노동자분들도 4분의 3 가까이가 일자리에 복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지표를 보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뭐냐면 기업들이 그 근무자들, 근로자들을 이제 해고를 해. 근데 해고하기 전에 이것부터 조정을 합니다. 그냥 곧바로 뭐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뭐 100명 해고, 100명 해고 때리지 않아요. 뭐부터 줄이냐면은 근무 시간부터 먼저 줄입니다. 근무 시간부터 먼저 줄이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인원을 해고를 시키죠. 근데 지금 만약에 실업률이 높고 고용시장이 막 급박하게 깨지고 경기 침체다 라고 할 정도라면은 디테일한 그 미국 실업률 지표나 비노고용 지표에서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어야 돼요. 왜? 기업들이 근무 시간도 줄이면서 해고율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번에 근무 시간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7월 달 대비 0.1시간이 올라갔어요. 그 뜻은 두 가지죠. 아직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해고율이 높지 않구나. 그리고 7월 달에 임시 해고직된 그분들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4.2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다. 그럼 시장에서는 요거를 쌤쌤으로 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시장 미국 증시가 하락했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따가 배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화가 됐습니다.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원래 뒤바뀌었는데 그게 다시 해소가 되면서
아, 경기 침체가 일어나겠구나. 어떻게 보면 샤멜 법칙의 그런 하락, 시장의 그런 위험감, 공포 심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지표가 나와도 시장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뭐 비트코인 상승 나오는 건요, 그거는 순전히 하락, 숏배팅에 대한 청산.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많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한 반 정도 데드캣 바운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뭐 일일비 하지 말자. 상승하나 하락하나 가격을 보고 뭐 일일비 하지 말자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뉴욕 연은총재 8월달 고용지표 현재 미국 경기 상황에 부합하다. 자, 연은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살짝 다릅니다. 뉴욕 연은총재는 좀 점진적으로 하자. 요런 얘기도 하고. 근데, 원로, 연준 이사는 B컷.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주 쪽, 공화 쪽, 이게 좀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시장에 그냥 영향을 줄 뿐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다? 9월 19일 날 잭슨홀 미팅. 거기서 얼마나 인하를 하는지, 긴축을 중지하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브로드컴 호실적에도 매출 가이던스 실망에 급락세. 지금 이렇게 시장 심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브로드컴, 뭐 AI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 가이던스를 낮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I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은 뭐 실적이 막 너무 좋고 그래도 시장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노고용 지표가 일자리가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썩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bp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50bp 보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경제방송, 주식방송, 코인방송에서는 금리 무조건 세게 내려야 된다, 50bp 내려야 된다 그 얘기 할 건데 금리 인하가 무조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천천히 경제가 그만큼 받쳐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자, 그리고 금리를 세게 내리면 힘든 거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계속해서 좁아져.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도 50bp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본도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돼요? 또 유럽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응? 돌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 좋겠죠?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또 그 이후 잭슨홀 미팅 이후에 BOJ 또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기시다 총리 다음에 이제 일본 누구 총리가 들어갈지 그게 결정이 되니까 그것도 우리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블룸버그 경제 불안감 AI 거품론 확산. 자, 지금 월가에서는 뭐 AI 거품론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8월 5일 먼데이, 블랙 먼데이 이후에 나스닥은 60에서 70%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다시 떨어져서 거의 한 30%, 40% 정도 선에 와 있어요. S&P 500은 이미 100% 넘었다가 전고점을 갱신하고 떨어졌는데 나스닥 얘네들은 올라가지를 못했어. 야, AI 거품 아니야?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쓱 도는 겁니다. 지금 거품론이 확산인데 저는 거품이라 보지 않습니다. 왜 거품으로 보지 않냐면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해당 이제 AI 하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 미친 듯이 돈을 쏟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품론이다? 아직 아니죠. 자본 지출이 안 될 정도로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합니다. 그때가 거품이 끼기 시작할 때죠. 거품이 터질 수 있는. 애플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안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AI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지금 똥줄 탄다는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 거품론? 맞을까? AI 시장에 인프라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인가 뭐 필리핀에 거대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죠. 그런 것들도 다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들어갔는데 거품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해리스 트럼프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 반전 포인트는 자, 보겠습니다. 9월 11일 우리 한국 시간은 수요일이죠. 저는 저번에 바이든 형님이랑 트럼프 형님이랑 둘이 했을 때 바이든 형님 너무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좋고 누가 잘 되고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좀 해리스 누님이 좀 다부지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나 코인 시장에는 뭐라 그럴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누구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저는. 해리스 쪽으로 쏠린다. 그럼 저 좋을 수는 있겠죠. 왜? 엔비디아나 미국의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던 AI주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만약에 또 트럼프가 우세했다? 해리스 누님이 아예 졌어. 그러면 또 트럼프 선호주들이 또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 CPI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지 않을까. 왜 올해는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적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AI는 미국 안보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AI도 지금 국방 그 관련 부서에서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에 AI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지. 기업들 투자도 자본 지출도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법안들 이런 법안들로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거품 끝나지 않는다. 환율도 영향받지 않을까요? 환율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환율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달러 강세 약세, 뭐 채권 시장이 뭐 수급이 어떻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 측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어차피 두 후보다 퍼스트 아메리카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는 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크게 환율에 영향을 줄 거로서는 보지 않는다. 대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면 또 장기 금리가 한번 튈 수는 있겠죠. 인플레이션 뭐 그 관세가 뭐 높아짐에 따라서 막 그런 것들이 다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11일 날 우리 관전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자, 블랙록 유일한 이더리움 매수자로 부상 이테브 시장 전략. 그래서 뭐 남들 다 안 샀는데 이더리움만 조금 샀다 그 기사입니다. 블랙록이 막 대량 매수하고 있다. 아직 온체인 데이터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이거는. 저는 블랙록이 이더리움 많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시장에 알려지지 않나요? 당연히 알려지지 않죠. 레리 핑크가 향후 몇 년 전, 그냥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뭐라 그랬어요? 애완용 돌보다 못한. 저건 테러용 자금에 쓰는 거다. 근데 지금은 CNBC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던 레리 핑크가,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네? 똑같이 그럼 이더리움 팔려면 지금 시장에 반응 없어야겠죠. 저는 많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자, 피터 브렌트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 급등 차트 나왔다.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좀 뭐라 그럴까 금 가격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금 가격은 쭉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은 누구랑 연동성이 가장 심하다? 상관관계가? 나스닥의 연동성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금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랑 같이 간다. 미국 증시랑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하락장 심리 갈수록 강화된다. 자,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숏배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왜? 숏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꺼번에 청산을 한다. 얘네 싹 다 청소되면은 롱 매물들 싹 다 또 서로 위아래로 싹 다 청소되고 나서 깨한 상태에서 쭉 말아 올린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하락장 심리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시장 반대로 읽는 겁니다. 숏배팅 많으면 많이 쌓이는구나. 이제 곧 올라갈 때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동성 감소로 하락한 비트코인 6개월간 상승 요인이 많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상승 요인이 많죠. 미국 대선도 있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 끝나는 것도 있고 유동성 투입도 그렇고 저는 좋게 봅니다.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 자, 미국 채권 시장 금리 인하 속도에 주목하라.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완전히 상승을 하지도 못하고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형님, 가족 중에 가장 큰 맏형 채권 시장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9월 달에 25bp 내릴 겁니다. 딱 알아. 그러면 채권 시장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25bp를 내릴지 50bp를 내릴지 그리고 11월 달에도 내릴지 올해 얼마나 내릴지 이걸 아예 몰라. 항상 채권 시장은 불확실한 게 좋다 싫다? 싫다. 채권 시장은 안전하게 변동성 없는 거를 자산 시장을 항상 좋아하는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2년 동안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그럼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의 가장 큰 가장 첫째 형이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큰 형이 이제 정신 차릴 때쯤은 9월 19일 잭슨홀 미팅 이후에 11월, 12월 또 FOMC 어느 정도 기점 이후에부터는 시장이 이 정도 빠지겠구나, 인하하겠구나, 어떻게 하겠구나 방향성을 잡겠죠. 그때부터는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는 거.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유입 거의 없다. 자, 뭐 온체인 데이터가 거의 뭐 손바뀜이었고 신규 유입이 없다. 근데 유입 당연히 없겠죠. 당연하죠. 베이비 붐 세대 아직 못 들어옵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지. 왜? 가격 상승이 나와야지.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2028년도에 NFT 결제, 비트코인 디파이 이런 뭐 결제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돋보이고 실용화돼야 2028년도 돼서야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 얘기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비트코인이 언제 막 지금까지 뭐 결제가 잘 됐고 NFT가 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적이 있었나요? 유의미하게 정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적은 없어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2028년도 요 얘기도 잘못됐지만 비트코인이 뭐 온체인 툴 해가지고 개발이 돼야지 자금이 쏟아 들어온다? No. 비트코인은 지네만의 사이클도 있고 거시경제에 따라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움직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기능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NFT 시장이 확장이 돼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상승장 때 NFT 기능이 어디가 도입이 되고 쓸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028년도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480일이면 고점 도달. 이번 사이클에서는 내년 여름. 자, 오늘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2025년도 10월 이후부터 상승을 하는 그 상승 사이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번 사이클에서 내년 여름쯤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요런 얘기를 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비트코인만의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거시경제 사이클이 중요하다. 아무리 여태까지 뭐 비트코인이 4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고 12월 달에 올랐고요, 뭐 9월 달에 올랐고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어디에 그 기준으로 맞춰서 그 분석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 경제, 거시경제. 미국 주식이 언제 상승해요? 그거 보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1억 7천만 달러가 다시 나갔네요. 많이 나갑니다. 걱정들 많이 되시죠? 근데 걱정하실 거 없다. 왜? 블랙록의 아이비트코인 상품 4일 연속 유출세가 없다. 그 뜻은 돈으로 틀어막고 있다. 블랙록이. 이해되셨죠? 비트코인에서 블랙록 상품에서 유의미하게 크게 나가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더리움 ETF 요거 얘기 하나 보다. 블랙록 혼자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갖고 뭐 블랙록 혼자 사고 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확장 해석이지. 근데 저는 실제로 사고 있다고 봅니다. 블랙록이. 실제로 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9월 11일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미국 CPI 발표됩니다. 수요일 날 요거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근원 CPI인데 그 중에서도 렌트비 얼마나 빠졌는지. 만약 렌트비가 좀 빠졌다 그러면 9월달 금리 인하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해리슨 대 트럼프 TV 대선 토론에 있습니다. 11일 날. 요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미국 채권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2일 날 유료적 금리 결정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신규 실업상 청구권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17일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하죠.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요거 좋게 봐요. 여름 시즌에 소비 많이 올라갔을 걸로 보고 요건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거보다 살짝 낮게 나와도 크게 의미 없다. 라는 말씀. 그리고 9월 19일 연준 금리 결정 제스룰 미팅이 있습니다. 25bp 금리를 인하할 건지 50bp를 내릴 건지 저는 25bp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연준 긴축을 중지할 건지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긴축하는 거 그만둘게요. 연준이 얘기하면 자산시장에는 긍정적인 유동성 시장도 그렇고
자, 신규 주택 판매 25일날 발표되고 26일날 국내 총생산 GDP 2분기 확정치 발표됩니다. 1.8, 2.4였죠? 속보, 2분기 속보치가. 그리고 잠정치가 3%. 확정치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2% 후반만 나와도 경기 침체 없다. 이런 게 시장에 돌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요거 뒤에 이제 또 중요한 게 BOJ, 통화정책 회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9월 20 며칠 날 있을 거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 다음에 일본 총리. 요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다시 도래할 수 있나 없나, 그게 시장의 궁금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는 거 아니야? 8월 5일 날 떨어졌던 이런 공포 심리들,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